시간이 됐으니까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 총영사관의 이우철 영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4번째 찾아가는 취업 창업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 유학을 오셔갖고 뭐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성공하신 두 건축가 두 분을 모시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사무소 엔드모어 파트너스의 두 대표님, 션모 대표님과 해기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소개는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엔드모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강혜기고요. 옆에 계신 션모 소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찾아가는 취업 세미나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회를 주신 총영사관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축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저희 건축가로서의 어떤 건축을 하고 또 디벨로퍼로서의 어떤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오늘은 취업, 창업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 작업들을 일단 슬라이드 화면을 공유하면서 일단 그 공유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저희 화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줌 세미나는 게 반응이 없으니까 저라도 예. 네, 일단 저희들은 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누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고요. 건축을 디자인 계열 또 뭐 이걸 바탕으로 다른 데도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유학 후 취업, 창업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 회사 소개와 창업을 위한 준비 또 사무실 운영에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취업에 대한 조언들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봤던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또 Q&A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부가 10월 다음 달 10월 5일 오후 4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하는 그 부분인데 LA의 아파트를 디벨롭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들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들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2부에서 다룰 테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슬라이드를 이제 처음 보여드렸는데 이건 처음 초창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아키텍에서는 아키텍, 건축가로서의 건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가니까 다른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했던 작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켄야다의 2018년도에 이제 완공을 한 5,000 스퀘어핏 되는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2019년, 좀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완공을 한 컬버시티의 3,500 스퀘어핏 되는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림픽 선상에 있는 그 믹스 뉴스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65유닛 내년 초반 완공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65유닛 멀티 패밀리 하우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좀 규모가 큰데 파셀 1에는 믹스 유즈고 그 두 쪽에는 타운하우스가 있는 복합 주택 단지 마스터 플랜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경에 완공을 목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포션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디벨로퍼로서의 저희가,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는 것은 저희가 땅을 사고 계획을 하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허가를 받고 또 시공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너로서 참여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이 지금 마리포사 있고 지금 보시는 것들은 램파트 작년에 완공을 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2022년하고 2024년에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멀티 패밀리 하우징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간단한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더 풀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모 소장님은 저기 유학을 와서 그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같은 사이악이라는 LA에 소재를 하고 있는 건축 대학원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모 소장님 그 개인적인 그 간단한 그 프로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프로필까지는 없고요. 저는 2000년 중반에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요. 또 석사까지 했어요, 한국에서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유학을 해서 석사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석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중반부터 총 3군데 회사를 다녔었고요. 학교 다닐 때 인터넷 공부까지 포함해서요. 2015년에 여기 옆에 계신 강 소장님과 독립을 2015년 1월이죠. 1월에 독립을 해서 현재까지 말씀하셨듯이 건축사무소 및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은 주로 이제 아파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유학을 와서 사약에서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바로 취직을 해서 GMP라는 곳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 소장님을 그때 같이 같이 일하게 됐고 그 직장에서 그래서 만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회사를 옮겨서 믹스튜디오 월가구 TSM에서 하다가 이제 다시 모 소장님하고 같이 2015년에 오픈하게 된 경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질문하는 입장으로 이제 해갖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창업을 왜 하셨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간단하게 창업을 왜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저희 이제 대부분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디자인 계열 그리고 이제 건축 전공하신 분들로 제한되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정돼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그 디자이너나 건축가로서 다 자기께 되고 싶잖아요.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회사에 다녔는데 큰 회사가 좋아요. 복지도 좋고 셀러도 좋고 월라벨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전체를 다 경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잘하니까 디자인만 하고 공사 현장이나 뭐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다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창업을 마음 염두에 두고 이제 다니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제 이거를 저희끼리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담백하게 얘기를 할까 아니면 다 얘기를 할까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라떼가 될까봐 그랬는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좀 다 말씀드리기 좋으실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우선은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저랑 강 소장님이랑 GMP 아키텍이라는 곳을 세네모니카에 위치한 곳에 다녔어요. 그 회사는 유명한 회사인데 주로 마니아델레이, 세네모니카 쪽에 하이라이즈, 멀티패밀리 이런 거를 대단히 많이 한 회사예요. 그 고객이 골드리치 캐스트, NMS, 그래서 뭐 미스터 세네모니카라고 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세네모니카의 대부분 그 링컨길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디벨로퍼랑 주이시 디벨롭이랑 너무 커넥션이 좋아서 그런 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우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알게 됐죠.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2008년은 리만 브라더스가 왔잖아요. 회사에 반절이 감원을 했어요. 회사가 그때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자살하신 분도 있고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건축 사무소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회사에 저희들만 어떻게 한국 사람 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둘이 이제 책임져서 하는 입장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그걸 다 반영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제 배우는 게 제한이 되더라고요. 사장님이 바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배워야겠다.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사장님한테 가서 저 이제 그 책임 디자이너 말고 명함 하나 더 파달라. 내가 한국에 2주 휴가를 갈 텐데 일주일을 휴가를 더 달라. 대신 내가 한국에서 디벨로퍼들을 데려오겠다. 명함을 파주고 그 대신 나를 교육을 시켜달라. 내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디자인만 하지 말는 게. 그러면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또 회사에서 이제 그 디벨롭먼트 디렉터라는 명함을 주고 또 직원을 붙여줬어요. PM이나 막. 그리고 사장이나 하루에 30분씩 커피 마시면서 제가 계속 질문하면 답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가서 한국에 많은 유수의 건설회사를 만나는데 결론은 말씀드리면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2010년만 해도 미국에 아무리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주이시나 차이니스 마켓 많이 하고 한다 해도 이미 많은 신문들이 여전히 미국 힘들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이래서 이거를 미국에 투자하는 걸 정말 망설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두 분이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가 또 되셨어요. 그렇게도 하고 이 외에도 별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벌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베타 서비스라는데 창업 전에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걸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을 왜 했느냐, 내지는 이제 조금 이제 창업 전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느냐. 사실은 그 말들은 여러분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하시는 생각이실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뭐 망할 수도 있고 망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또 자금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저하게 만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 그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좀 더 이렇게 막 치밀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로 컨택도 하고 막 그렇게 배우셨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더 완성도 있는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좀 더 자리에 앉아서 제 거를 좀 더 했던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경우에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이기도 하고 일하는 일에 비해서 책임감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직업 중에 하나여서 이것만 갖고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창업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오 소장님이 그 디벨롭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이 있었고 또 아키텍이 디벨롭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단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좋게 봤죠. 보고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 식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도전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그렇게 하자.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도 하지만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좋게 보여줘서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2부에 좀 더 디벨롭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뭐 이렇게 집안이 부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저희는 이제 강 소장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5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믿고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디벨롭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한테 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저희는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선순환이 돼서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제가 동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동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시는 것 같아요. 동업을 했는데 굳이 동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강 소장님이랑 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저는 동업을 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다가 보니 강 소장님이랑 그때 어떤 시기도 맞고 이래 같이 하자 이런데 그냥 망설임이 없었고 좋았어요. 동업을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뭐랄까 생각만 많고 좀 앞으로 못 나가는 스타일 중에 하나였는데 오 소장님이 그런 것들을 잘 커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많고 또 추진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럼 어려움이나 뭐 그런 거 어려움은 무지 많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고요. 사실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래 좋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 말고는 다 반대였어요. 하면 안 된다. 된 사람 없다. 제대로 한다. 절대 뭐 동업을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은 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뭐 이 강 소장님이랑 계속 지금까지 우정이 있는데 계속되는 게 더 중요하지 사업은 망할 수도 있는데 우정이 없어지면 참 크겠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동업을 분쟁이 많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동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무리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고 뭐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그 부분이 저기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오 소장님이 어떻게 저희가 사는 그 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셨어요. 그래갖고 가족끼리도 좀 알게 됐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오 소장님이 미워도 가족은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오 소장님이 잘 되면 그 가족이 행복한 거니까 그런 면이 이제 알겠어요. 좋게 생각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고 또 이 짧게 말해주군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 사람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데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외주를 나갔다든가 뭐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사우나 갔을 것이다. 대신은 골프 치러 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뢰가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 소장님이 어딜 가더라도 나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저도 뭐 그래서 더 쉬어라 뭐 그렇게 덕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실한 사람이 동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를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술자리나 동업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여기 강 소장님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했는데 강 소장님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수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게요. 원래 수익 배분은 파트너도 있고 이러지만 누가 일을 더 하느냐, 누가 가져오느냐, 같이 디자인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결국은 책임을 한 사람이 더 지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처음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강 소장님이 인센티브를 없애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센티브가 저희 첫 프로젝트였고 제가 강 소장님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이거 강 소장님 따오실 때 인센티브를 몇 프로 더 가져가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강 소장님이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인센티브 하지 말자. 나 안 받을래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왜 인센티브를 없애자고 했고. 아니,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둘이 하지만 내 프로젝트 누가 따왔느냐 그것도 이제 경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네, 누가 뭐 적게 했네, 뭐 그런 갈등 관계. 어떨 때는 뭐 이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저도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니고 한 사람만 해서 뭐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가져왔으니까 가져가는 게 마땅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좀 뭐랄까 좀 뭐랄까 좀 그게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는 그 동업은 마치 그 결혼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가족은 뭐 바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누구 돈이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이제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부소장님이 일을 많이 가져왔고 그 수혜자는 오히려 그 수혜자는 오히려 저였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거는 좀 한정돼서 들으실 필요도 있으세요. 뭐 회계사무소시나 뭐 변호사 사무 이런 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저희 디자인 사무소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고 더 좋은 건축을 하고 싶고 이런데 인센티브를 하고 이건 누구만 하는 거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간섭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아진 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서로 디자인을 서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서로 막 안 좋은 거 이야기하고 디자인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디자인이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서로. 근데 한국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하지만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조금 얘기하기 뭐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또 그런 걸 얘기한 거를 어렵지만 얘기했다는 거를 잘 알아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앙금이 쌓이면 또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받아주는 입장이 받아줘야 돼요.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네, 저희는 첫 직원이 있었는데 그때 2015년 첫 직원이었는데 뭐 저희 12시까지 둘이 싸우고 이러니까 못 가고 이랬어요. 이제 싸우다 보면 영어가 아니라 저희는 그 직원이 한국인이 아니었는데 분위기를 알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막 또 한국말 욕 나오고 거의 뭐 되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욕까지 한번 싸우죠. 욕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잖아, 분위기가.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오버는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건축 사무소, 디자인 사무소라는 거에 또 한정돼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더 신뢰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되는데 또 의견도 서로 물어보고 괜찮냐, 뭐 하냐, 그리고 서로 자극이 되니까 저희는 결국 동업이란 거는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동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근데 질문이 하나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경영과 관리는 어떻게 분리해서 하시나요? 개발 후 관리. 저희가 아직 그렇게 큰 사무소가 아니라서 뭐 경영과 관리는 외주를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저희가 다 하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 주말에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다 퇴근하고 직원들은 야근은 거의 없지만 저희들은 남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뭐 점심시간에 둘이 나가서 이제 사무실에 한국말 쓰기가 좀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하고 공유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분리를 따로 아직은 누구한테 외주를 주기가 힘든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런 보고서를 보면 또 리뷰를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하고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잘 됐나요? 아유,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생각보다 잘 안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강 소장님, 저는 이제 아내가 맞벌이를 해서 그래도 또 돈을 준비를 하고 좀 그래도 여유 자금을 이렇게 했는데 돈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회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컸었죠. 네, 처음에 그래도 뭐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됐는데 위기가 찾아온 게 있었죠. 위기가 찾아온 거는 제가 잊지를 못해요. 2017년 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2016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개업하고 나서 1년이 또 지나기 전부터 이제 일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디벨롭 했던 것들이 잘 되고 그러면서 남들이랑 우리가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신 고객은 잘 모르는데 디벨롭을 다른 아키텍트 해보셨던 이런 분들은 저희랑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를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일들을 많이 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2016년 말에 이제 새로운 일이 수주가 되면 저희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디자인을 더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찍어내듯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있는 거에. 그런데 프로젝트가 정말 70%가 스탑이 되게 된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버텼나요? 어떻게 버텼냐면요. 저희가 주이시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비금을 중요시하는 거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월급을 2017년 이후에 저희가 월급을 증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연말에 좀 성과가 있으면 서로 보너스를 쉐어하긴 하지만 절대 먼저 있다고 돈을 가져가지 않고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나 비즈니스는 파이프라는 결을 매니지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망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파이프라인을 잘 관리를 못하는 거일 수 있거든. 그 파이프가 현금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보수적일 만큼 예비금 관리를 하려고 했고 개인적으로도 서로 예비금을 또 따로 가지고 있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저희가 샐러리를 가져가고 적정 수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계속 리저브를 해놔서 만약에 안 될 때를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 때 많이 저희가 당황하지 않고 6개월 정도는 미니멈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하겠다 뭐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후배가 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뛰어나신 분인가 봐요. 바로 내 걸 하고 싶다. 바로 창업을 할까? 아니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되게 그런 고민하시죠. 근데 의견이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다녀고 회사를 꼭 다녀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면. 왜 그러냐면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셔도 결국 문화가 다른 곳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유학만 하셨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해 보실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를 가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같이 일하며 문화가 다른데 그냥 우리나라 한국 소위 말하는 그런 군대식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리더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법적인 거 특히 미국 회사들은 법적인 거나 이런 걸 되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은 내 거, 나 혼자 다 있어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한번 큰 회사에서 그거를 뭐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최소 어느 정도 꼭 해보시고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랙을 한번 벗어나면 다시 그 트랙에 가기가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을 하셨는데 1, 2년 뒤에 다시 일단 좀 내 거 해보고 1, 2년 뒤에 다시 하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 차원에서는 아웃 오브 스쿨을 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아이들을 가져오고 이런 게 1년이 지났다? 그럼 얘에 대해서 별로 그냥 학교에서 바로 나온 애들한테 기대를 해요. 그리고 미국은 경력이 점점 쌓이면 다시 중간에 일자리 하기 참 힘든 것 같아서 저는 꼭 같은 취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그 경험이 있고 그래도 10년 정도의 그
경험이 있어서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그것들이 많이 자양분이 됐고 그 일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기업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 친구들을 이렇게 저희가 또 채용을 하니까 그 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줘야지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매너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문화적인 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시면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큰 규모가 있는 거를 하려면은 그런 큰 회사에서 들어가서 그걸 해야 나중에 나와도 조금 규모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고리타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10년 동안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항상 출근했어요. 그런 루틴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당연시 되고 좀 그런 것들은 저를 성실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옛날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서 취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봤으니까 네. 부장님은 인터뷰를 볼 때 아니면 그 사람을 레주메 수만 가지 네, 많이 네, 읽는데 그 어떻게 선별을 하고 네, 어떻게 하시나요?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회사를 그래도 나름 좋은 데들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뷰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그 심사위원이 되고 뽑고 이러다 보고 그리고 다른 여기 현지인 또 다른 인종들을 보고 이런 거 보니까 와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점 좋구나 하는 걸 저희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 몇 가지 노하우만 말씀드리면 우선 인터뷰는 최대한 많이 보러 다니세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드백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동양인 분들이 디자인을 압도적으로 잘하세요. 그거는 정말 포트폴리오가 우선 중요한데 근데 인터뷰를 부르면 너무 신기하게 대단히 수동적이세요. 그냥 착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뭐 중국 인종을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고 저희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먼저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저희한테 안부를 묻는 오늘 어떠니 날씨가 참 좋은데 오늘 너 괜찮으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걸 처음에 하는 거예요. 얘 당돌하다. 근데 그런 분 저희가 뽑았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저희 인턴을 뽑을 때는 인턴만 얘기를 드릴게요. 인턴하는 거는 디자인이 뭐 어떤 사람 80점 어떤 사람 100점이라고 하면은 80점이어도 그 사람이 되게 창의적이고 적극 뭐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 같다는 게 있으면 그분한테 기회를 더 드리는데 인터뷰 때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어필하시는 게 되게 좋고 커버레터를 좀 더 잘 쓰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읽어보실 것 같은데 힘들죠. 그거 다 쓰는데 근데 그게 커버레터가 좀 다르면 내용이 다르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꼭 그 회사가 정말 관심 있으시면 팔로우 이메일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하시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어필을 저희도 막 누구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어필을 얘가 그래도 확실하게 관심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오퍼가 할 확률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근데 팔로우 메일이 상투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를 그렇죠? 네, 저는 하나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이제 시간에 늦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타임에 제대로 가는 거가 중요하고 또 그 회사 저는 왔을 때 그러니까 인터뷰한테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냐를 꼭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를 했는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잘 안 봤다 그러면은 너는 왜 왔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거는 저도 사실 그랬는데 미국 생활에서의 그런 뭐 이거는 어디나 같은 생각이지만 나는 이 회사가 참 좋아. 그래서 나는 정말로 배우고 싶어. 라는 태도를 보이면 그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참 좋은 태도일 수 있으나 미국 회사에서 지금 꼭 미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 회사를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은 내가 왜 널 가르쳐야 되니?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것을 관심 있는데 네가 이걸 해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창출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나중에 꼭 뭘 하고 싶은데 니네가 그걸 하는데 난 참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조금 발전적인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겠다는 태도를 그러니까 보여준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네가 해서 난 조금 기쁘니까 난 뭘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 태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조금 더 적극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배우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전면부에 드러내지 마시고 그거는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잘 배우세요. 잘 배우시는 거 있는데 그거를 인터뷰한테 나 정말 잘 배울 거야. 정말 배우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자신 있게 자기가 뭐에 관심 있어.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할 때 그 디자인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고민이 흔적이 있었느냐가 제일 보여지고 그 고민의 흔적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됐을 때 저는 가장 큰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뭐 계단이면 계단이라든가 뭐 전면부에 뭐 어떤 디자인이면 디자인이라든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줬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고리가 돼서 릴레이션십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여러분의 고민거리들을 넣고 보는 사람들은 다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넣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 동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40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45분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서 네. 저희가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Q&A를 할까요? Q&A인데 저 기존 질문이 들어왔던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메일로요. 두 분이서 파트너십 하는데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는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저희는 술을 잘 못해요. 둘 다. 뭐 맥주 두 병? 이 정도 안 마시는데 술을 자주 마시러 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 마시면서 섭섭했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담아놓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고 의견을 들어주려고 서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센티브나 뭐 이런 가치 디자인하지만 그 시스템을 정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오케이 이번 프로젝트 디렉터는 강 소장님이야. 이번 프로젝트는 모 소장이야. 이렇게 정해서 싫은 소리를 막 해요.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는 거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시스템을 줬어요. 그래서 막 하시지만 결론은 나는 정말 싫지만 강 소장님이 이거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봐. 근데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 진짜 우려돼. 라고 해서 그런 권한을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일 한번 쓰냐면은 저는 한다고 하는데 뭐 또 이러니까 이 건축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또 뭐 강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저를 봐서 이거 약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아닌 디자인이 된 거예요. 저도 강 소장 눈치 보면 디자인하고 강 소장도 저를 해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하고 대신 솔직하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된 우려를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쌓인 게 있으면 그때 뭐 좀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그냥 저녁 먹으면서 반주하면서 얘기하고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맞춰가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동업하기 전에는 오래 알았어도 그렇게 뭐 이런 거로 또 다른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하시면 어려운 점이죠. 네. 어려운 점인데 포지티브하게 보자면은 내가 디자인적인 거는 굉장히 퍼스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코멘트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상처도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은 뭘 얘기해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해드려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둘 간의 신뢰를 쌓는 것들 그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자기가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항상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동업을 하는 이상 두 명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질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같은 거나
결혼 생활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르는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인격체가 만나서 어떤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힘들죠. 힘든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혜롭게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거는 항상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걸 잘 들어주고 또 이 사람이 그걸 얘기했다는 거가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를 바탕에 두고 들어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동업은 장점이 있느냐. 장점은 저는 사실 동업이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수다 떨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기고, 그리고 진짜 힘들 때 같이 의지도 되고, 이런 거는 정말, 그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길게 하잖아. 난 이렇게 말을 길게 못. 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다가 말을 간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만나면 야, 말이 짧어. 그래서 항상 이 시간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이제 되는데 문 소장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장문처럼 하니까 저는 좀 시를 쓴다. 그렇게 그런 점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죠. 네. 네. 그리고 한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내가 배드민턴 대회를 나갔는데 되게 가위바위보 해갖고 짝을 하게 됐는데 저랑 플레이를 저는 이제 이렇게 세게 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이 살짝살짝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팀이 됐어요. 근데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팀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게 치는 사람하고 살짝 넘기는 사람하고 팀이 되니까 그 제일 좋은 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를 사귈 때도 굉장히 나랑 틀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서로 보완하고 배워 나가야 될 존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뭔가 나랑 다른 사람이 됐을 때 나랑 다르다고 해서가 나쁜 게 아니고 나랑 다르니까 내가 배울 게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다 달아서 그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고 그런 것들이 동업이나 다른 사람하고의 협업에 대한 기본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점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영상임 통해서 한 분이 하셨는데, 뭐 아파트 개발할 때 대출은 어떻게 받고 뭐 어떻게 그런 거는 좀 더 테크니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10월 5일에 거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생생하게 개발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소유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때 좀 더 자세히 그런 거는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랑은 좀 주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름도 그런 의미에서 엔드모입니다. 좀 더 같이 하면은 좀 더 많은 일들, 또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 또 그렇게 협업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뭐 저희가 질문이 여러 개가 예, 저 질문 두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지금 시대잖아요. 이때 이제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고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희가 1년 반 동안 재택근무만 했어요. 1년. 근데 저희가 나오기 시작한 게 8월 첫째 주 다시 나오는데 다시 다 안 나와요. 일주일에 3일만 나오고 이틀은 재택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 랩탑을 다 사줬어요, 직원들은.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너무 느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 오후는 일을 안 해요, 직원들. 저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바꿨고 이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너무 저희는 그러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9 to 5였는데 그걸 좀 탄력적으로 9 to 6로 하고 9 to 6로 하고 1시간을 더 일하는 대신에 금요일 오후를 뺀 거죠. 회사 차원에서 좀 더 많이 일하고 금요일은 일하지 말고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목, 금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나오고 목, 금은 이제
편안히 아니, 집에서 쉬시나요? 아이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요 이제 드디어. 좋은 게 뭐냐면은 우선 좋은 게 뭐냐면 우선은 차로 이렇게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컸고요. 또 하나는 온전히 우선 약속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잡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온전하게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같이 더 보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해보니까 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안 나와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나오냐 이제 그 질문인데 나오면 또 좋은 건 있어요. 저희 이제 보시면 회사가 저희는 항상 벽을 다 없애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둘이 얘기하면 다 끼어드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잡담을 막 계속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뭐하고 이런 게 되게 시너지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희는 저 디자인 오피스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제 주문하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이러거나 또 중요한 거는 주문하는 또 미팅 요청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순간순간적으로 야 저기 윈도우를 몇으로 했었지 뭐 이러면 아이 근데 그건 너무 작잖아 누가 또 끼어들고 뭐하고 윈도우조차 그러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사이먼테니어스한 반응이 있는 게 오피스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9 to 5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일했다는 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와이즈하게 또 쓰느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까지지만 계속 그런 트레이닝이나 줌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된다면 저희가 있는 것들은 저희 집에서 오피스가 아니고 집에서 뭐 서울에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하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장소의 구분을 안 받고 좀 더 그렇지만 일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팀과 좋은 시간과 저희 어떤 복지도 상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은 다들 이제 뭐 건축 석사 하거나 뭐 이런데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경비요청 뭐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면 일찍 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오고 그냥 할 일만 하면 되고 점심시간 쓰면은 좀 더 읽고 뭐 그런 거 타임카드 이런 거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면 되게 그러시겠지만 그런 거 되게 이 인더스트리는 아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완성되고 내 시간만 미리 말해주면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되게 근데 이제 믿고 하는 게 크죠. 네. 직원들한테 일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 시키고 그래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지만 하루 정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을 해서 그만큼은 이제 줘야 되고 그것들이 그만큼 됐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저희 입장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부분의 신뢰와 그런 것들은 또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또 저기 좀 이렇게 뭐라 해나 속된 말로 필이 받으면 이제 밤새기도 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믿어주고 이제 가는 거죠. 저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에 가끔씩 연락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말라는데 왜 일을 하니 제발 쉬어라 막 이렇게 그렇게 말리죠. 금요일 오후에는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저는 말리진 않습니다. 두 분도 일 안 하세요? 오후는? 저희는 일을 해요. 하고 근데 금요일 날 저희는 일찍 파업하죠. 뭐 5시부터는 이제 가족들이랑 좀 더 보내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있으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회사 운영하다 보면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는 게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항상 금요일 날 가면은 집에 가면 8시 뭐 일찍 출발하고 트래픽이 이러니까 뭐 주말에 보낼 수가 없는데 뭐 힘들잖아요. 근데 우선 다시 끝난다고 해도 그리고 뭐 일 있으면 새벽부터 일을 집에서 계속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워크 밸런스를 가족이랑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딸아이 농구 가는데 따라가고 뭐 이런 게 저는 되게 여기 있으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도 늦게 가고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게 싫어서 일할 수도 있다고. 머리 되게 하시나? 이거는 그렇게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턴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인턴은
미국 현지에 있는 뭐 대학을 졸업한 그런 분들만 인턴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우선은 저희는 인턴이 있고 저희 직원도 있고 저희는 UCLA도 있고 USC도 있고 사이학도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와서 인턴하셨던 분도 있고 뭐 동부에서도 오시고 뭐 국적 지금도 뭐 한국도 가능한가요? 한국도 가능하죠 지원하시면. 그런데 이제 취업 비자가 비자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J1으로 가능하시죠.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는 지금 한국말 하지만 저희는 사무실에서는 사무실이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영어 쓰시는 거 한 번도 못 봐갖고요. 예. 아, 영어 쓰시는 거 한 번 못 봐갖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저희는 다 직원들도 클라이언트 만나고 다 듣게 하는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저희는 국적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하신 분도 일단 뭐 비자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돼야 그렇죠. 그리고 인턴이 그걸 가능해요. 또 쓰셔야 돼요. 시 이제 공무원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이메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있죠. 예. 인턴 업무도 되게 인턴이요? 인턴. 인턴만요. 죄송합니다. 인턴만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 보면 재원 인턴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고 LA 같은 거 네. 뭐 건축 전공하신 분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인턴을 받으신 적이나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 받은 적은 저희가 적이 없는데. 없는데 뭐 괜찮죠 뭐. 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커버레터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커버 아니 우리한테 근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올라 그러는지가 이제 보이고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저희도 크리티컬하게 보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거는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랑 뭐 밥을 먹으러 같이 갔어요. 그러면은 저희끼리는 한국말 써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이제 영어를 꼭 쓰셔야 된다는 게 근데 뭐 근데 되게 중요해요. 예. 인턴을 생각하시는 한국 학생들은 사실 미국에 오는 목적이 영어를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예, 뭐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지원을 해도 네, 뭐 저희는 뭐 그거는 생각 안 해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그거를 배우겠다고 오면은 저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인턴인데요. 네. 인턴인데 내가 인턴이라도 한국에서 뭘 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꿈과 열정이 있으면 보는 거죠. 오히려 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인턴에 대한 정의를 조금 영사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인턴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무급 인턴도 있고 뭐 이러지 않는데 저희는 무급 인턴을 절대 안 채용해요. 무조건 돈을 드려요. 그리고 무조건 최저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첫 번째 회사에서 경험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것도 여론이 길어지는데 사담이 길어지는데 우리나라 열정페이 이런 거가 있잖아요. 뭐 너가 배우는데 그런 거 저희 정말 싫어해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거 익숙해지면 계속 그런 분들만 하게 될 거고 그분들 열정 사라지면 이게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그래야지만 저희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냥 허드렛 일하라. 그러니까 인턴한테는 저희는 그냥 그런 허드렛 일을 시키지 않아요. 최대한 이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거든. 인턴 오셔서 그냥 뭐 모델만 계속 만들 이러지 않아요. 우선 인턴 오면 항상 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뭘 참여하고 싶니? 그래? 그럼 너는 석 달 인턴할 동안 2주 정도는 그거를 참여하도록 할게. 뭐 할당을 해줄게.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저희는 무급 인턴이나 열정페 이런 거를 너무 그게 결국은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그렇죠. 근데 뭐 누가 뭐 그것도 우리가 좀 이름이 있어야 하지. 그래 안 돼. 그래 안 돼. 너무 또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그러니까 멀었으니까. 저희가 인턴을 많이 못 그런 뽑아요.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인턴은 그 정도 하고 혹시 그 건축가 이렇게 그 커뮤니티 같은 게 뭐 여기 LA는 따로 있나요? 뭐 건축가 협회 뭐 건축가들의 모임 저희가 총회 있기는 한데 저희가 굳이 아니 그 아직 뭐 연락이 닿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우선 한인타운에서 지금 사무실 하지만 실무를 계속 이제 미국 현지에서 하고 여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동문들끼리는 뭐 커뮤니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연락도 하고 서로 뭐 정보도 교환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따로 그런 있는 거라고 알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인볼브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고, 뭐 오늘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두 분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또 10월 5일 날 저희 네.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예고도 좀 해주시면 예고해 주시면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뭐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커머셜 질문 또 있어요? 했어요? 그 시간 어, 오늘 한 거의 1시간 거의 됐는데 지금 평일날 이렇게 오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됐으면 싶고 저희가 하는 일들 또 조금 더 깊게 디벨롭 이야기에서 좀 다루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총 용사관님과 그리고 여기 특히 이우철 용사님께서 정말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고 제안 주시고 정말 저희는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용사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나 정보가 다 공유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네. 감사합니다. 네,